오늘 몇 페이지죠? 맞습니다. 190페이지. 저희 네 번째 시간. 네, 횟수로는 저희가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1회 처음 하고 두 번째로 오리엔테이션으로 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진도 나가는 걸로 봐서는 네 번째. 제목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의 탄생. 예, 생각의 탄생. 제가 저희 스님들이 쓰신 원고들이 되게 많아서 그 원고를 가지고 책을 이제 출판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들이 작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근데 책은 제목을 맨 먼저 만드나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만드나요? 분명히 나는 A라는 주제를 쓰려고 하는데 쓰다 보면 B가 되면 마치 처음부터 내가 B에 대해서 쓰고 싶었던 것인 이렇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 주제는 맨 뒤에, 제목은 맨 책이 다 완성되고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 제목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중첩되는 책이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뼈저리게 느낀 게 저희 출판사에서 큰 스님께서 최초로 내셨던 그 법문집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뭐라고요? 불멸. 맞아요. 불멸. 그 불멸이라는 말을 어디서 저희가 착안을 했냐면 그 내용의 전부가 다 뭐냐면 우리 정신이 이렇게 위대하다, 사라질 수 없다라는 증명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책의 제목을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에서 넣었어요. 근데 불생불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없어 보이고 불생으로 하자니 살지 말라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멸로 했는데 그걸 다 해놓고 야 이름 잘 졌다 그래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형 출판사, 인터넷 출판사에다 그걸 다 뿌려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탁 쳤는데 웬걸 불멸의 이순신이 세상에 저희가 11페이지인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뼈저리게 후회를 했어요. 그래놓고 두 번째 후회를 한 게 이문열 씨의 불멸이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그 뒤에 그 신문 광고를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거예요. 왜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그래서 제가 그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에 나올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목을 써야 안 겹칠까 해갖고 미리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책 제목이 뭐였냐면 생각의 구조였어요. 그거를 원래 큰 제목으로 넣을지 부제목으로 넣을지는 결정 안 했지만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좋은 쪽으로 해라, 나쁜 쪽으로 해라, 긍정적인 쪽으로 해라, 아니면 뭐든지도 아니 꽂고 음모론자의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생각이든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의 구조라는 제목이 있을까요? 전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한 권도 없어요. 지금 핸드폰 찾으면 바로 나오는데 그런 책은 없어요. 그거 보고 제가 책 제목에 대한 걸 찾아보다가 마음에 참 크게 와닿았던 게 맨날 내가 생각하고 사는데도 내 생각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는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드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4회 생각의 탄생이라는 말을 쓸 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썼어요. 과연 이 내용을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 될까? 그래서 제가 여기는 다 뺐는데 원래 이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이 듣는 이 불교 심리학을 진행할 때 제목을 이렇게 무거운 제목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쉬운 제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처음 애초에.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가볍게 접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생각의 탄생이라는 이런 무거운 제목으로 했지만 사실은 다 이거 누구 얘기겠습니까? 내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못 해오고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저희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말 그대로 내 생각이 뭐냐 이 얘기부터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구나 생각을 절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 제가 스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아, 아니야.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어떻게 해요? 욕심을 버리세요. 번뇌를 끊으세요. 수도 없이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번뇌가 길어요? 아직 번뇌를 못 봤어요. 못 보셨죠? 예. 그러면 마음을 내려놔라 그런 마음 보셨어요? 마음도 아직 못 봤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번뇌를 끊어라 그럼 번뇌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이미 상정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번뇌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로 없다면, 번뇌가 만약에 없는 거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번뇌를 끊어라고 얘기할까요? 적어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하겠죠? 네. 예를 들면 뭐냐면 악몽을 꾼 사람이 누구한테 막 쫓겼어요. 꿈에서. 누구한테 쫓기냐면 이제 그 꿈에서는 보통 자기가 제일 약한 부분에 쫓기잖아요. 뭐에 쫓겨요, 보살님들? 강도한테. 카드 이런 거에 안 쫓겨요? 아니요. 강도한테 쫓겨요? 카드 이런 거 쫓기지 않으세요? 막 카드한테 쫓겼어요. 지금 다 막아야 되는데 못 막게 생겼어요. 꿈에서. 우리 거사님들은 누구한테 쫓기냐면 보통 헌병대한테 쫓겨요. 군대를 한 번 더 간다는 것 때문에 막 뒤에서 쫓아오다가 카드가 쫓아오다가 제가 꿈을 탁 깼습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꿈이구나. 다행이다.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이 카드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카드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꿈에서 깨갖고 아직도 카드가 날 쫓아온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옆에서 그 사람이 꿈에서 깨는 걸 본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꿈이라고. 카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카드가 쫓아온대. 야, 꿈이잖아. 카드를 좀 따돌려봐. 이렇게 얘기해요? 카드 다리 좀 걸어봐. 못 쫓아오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그건 왜 그래요? 꿈속에 봤던 나를 쫓아오던 그 신용카드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 때문에 번뇌 때문에 힘든 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게 뭐냐면 과연 내 생각이라는 건 뭐냐 이거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두 번째로 생각이 존재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을지 끊을지 뭐 별짓 다 하세요. 괜찮아. 근데 생각이 뭔지를 보지 않고 생각이 물질인지 색깔인지 아무것도 우리는 생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탐구해 본 적이 없고요. 그 생각을 끊어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내려놔야 할지 집착해야 될지 이 얘기만 끊임없이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네 번째 생각의 탄생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로 생겨나는 거고요. 그리고 재료는 무엇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특징은 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스님 저는 지금 당장 카드비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제가 생각의 탄생을 왜 알아야 되죠? 당장 돈 몇 푼이나 빌리면서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생각을 써먹는 거에만 연습되어진 우리의 급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 고민은 잠깐 미뤄두고요. 내 고민들,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나의 번뇌,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를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좀 구미가 당기십니까? 네, 이렇게 영화 예고편을 했는데 채널을 돌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재밌겠죠, 그죠? 내용이 재미있겠죠, 흥미진진하겠죠. 네, 그렇다 그러셔야지. 자, 생각은 아군인가 적군인가? 1번 질문입니다. 제가 이 1번 질문을 쓸 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였었어요. 저 얘기가. 그래서 생각을 끊으라고 하면 생각을 안 하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날은
아우 좀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제가 한 가지를 숨겨놨어요. 이 한 줄에 생각은 아군인가 적군인가. 이 한 문장에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아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거구나. 저는 아군입니다 적군입니다라는 대답을 들으려고 쓴 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게 질문은 안 하죠. 일단 요거를 화두로 두시고 넘어가자고요. 오늘 결론에 다다르면 이 질문에서 아 내가 이 부분을 못 보고 있었구나. 전혀 새로운 한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이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경전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생각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제 요 교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그 군에 있을 때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인성 교육을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성이라는 거 아니 제가 시험고사님한테 여쭤봐야지. 인성 보셨어요? 인성. 네. 인성 봤습니다. 고사님 그 지금 사업하시는데 인성 안 좋은 분들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느껴지지만 인성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을 어떻게 하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인성을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교육이라는 건 뜯어 고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새로 만들어주거나 잘못된 거를 다듬어주거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인성은 누구도 교육시킬 수 없다고 본다 그랬어요. 그게 거사님이 어떤 의미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강사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성이 눈앞에 보이는 그냥 케이크라도 케이크처럼 생겼다면은 과일도 올리고 크림도 띄어내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성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네들의 인성을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바꿀 수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인성 교육이라는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그때는 인성 교육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1시에 그 강의가 있었는데 오후 1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이미 자고 있어요. 강사가 안 들어왔는데 다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제가 강의실을. 그때 꽤 많이 한 30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강사 소개한다 그래고 탁 무대로 올라갔는데 봤더니 다들 이 무념무상의 경지에 없는 것도 없는 경지 있잖아요. 그죠? 없다는 말도 없는 경지에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그럴 줄 알고 오후 1시에 이 극악의 시간을 내가 이겨내겠다. 무엇으로? 부처님 초코파이? 아니에요. 초코파이는 먹으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뭘 했을까요, 제가? 제가 막대 사탕을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300개를 다 뿌렸어요. 그래갖고 졸면 어떻게 해요?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물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깨나잖아요, 정신이. 그래갖고 사탕을 다 돌리고 물어라 그랬어요, 다. 좋대요. 제가 맨 앞에 있는 친구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맛있냐? 그러니까 맛있대요. 무슨 맛이야? 그러니까 초콜릿 맛이래요. 그러면 내가 뭐 하나 물어보자. 초콜릿 맛은 사탕에 있느냐? 너 혓바닥에 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제가. 누구한테 오늘 처음 오신 엄수진 부사님 앞으로 제가 질문 한 200개 정도 더 드릴 거니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콜릿 맛 사탕을 딱 입에 물었는데 맛이 느껴졌잖아요. 그죠? 그 맛, 초콜릿 맛은 사탕에 있습니까? 내 혀에 있습니까? 저는 제 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러면
혀에 그 맛이 있다면 사탕이 없어도 그 맛이 느껴지나요? 일단 빨고 나서. 그렇죠. 맛을 봐야죠. 그죠? 네. 맛을 보는 그 순간에 네. 네. 우리가 초콜릿 맛이라는 게 초콜릿 맛이라는 느낌을 딱 받잖아요. 그거 말이에요. 그거는 초콜릿 맛이구나 하는 거는 초콜릿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혀에 있습니까? 만약에 혀에 있다면 초콜릿이 없어도 느껴져야 되고요. 만약에 초콜릿에 초콜릿 맛이 있다면 먹어보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무슨 맛인지. 근데 둘이 만났을 때만 느껴지죠. 그 접촉할 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접촉할 때만 느껴지는 그 초콜릿 맛이구나 라는 이 생각, 이거는 어디 있었던 거죠? 접촉하기 전에. 생각이요? 네. 그 전에 어떤 경험에서 있지 않았을까요? 경험에서 초콜릿 맛이 있었다면은 이 초콜릿 맛을 처음 먹어본 사람은 그걸 못 느껴야겠죠. 근데 우리는 처음 먹어본 맛도 알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슨 맛이구나 라고 느끼는 이 생각은 분명히 혀와 닿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죠? 네, 무슨 맛이겠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맛이구나 이 생각은 절대로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딱 먹는 순간 생겨났어요.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요? 신경. 신경에 들어있을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양손으로 박수를 치면 분명히 뭐가 나옵니까? 중간에서 어느 쪽에 들어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손바닥에 부딪히면 공기에 충격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난다 그래. 진공에선 두들겨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에 부딪혀서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그럼 허공 속에는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을 모르는 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눈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이 불교의 경전에서 아주 초급 중에 저기 초급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대승경전, 정말 큰 가르침을 주는 경전에서 그대로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수를 치면은 분명히 양쪽 손에도 소리는 없고 허공에도 지금은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나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어디서 생겼냐는 얘기입니다. 생각에서. 그럼 딴 생각해도 우리가 매일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보살님처럼 여기서 난 거 아닐까? 혀에서 느껴진 거 아닐까? 기억에서 나온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를 불교에서는 사유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듣고 나면 제자들이 그 법문을 가지고 오늘 처음 배운 그 법문을 가지고 혼자서 오랫동안 생각해 봐요. 생각은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이때는 아군 같죠. 이게 무슨 말씀이었지? 그때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지?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진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았나? 또는 보만 스님이 얘기한 게 그게 막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 그게 맞는 얘기였을까? 하고 여러분이 화장실에 앉아서 그냥 멍청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 과정이 없이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답이 얼만큼 귀하고 무거운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많이 느끼지는 못해요. 그게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스승님이나 어른 스님들만큼 아프지 않고 공부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법을 찾아서 내 청춘을 다 바치거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수행을 해서 몸에 병이 생기거나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저는 너무 쉽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얻은 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님들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이.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사는데 건널목에서 탁 건널려다 빨간불이구나. 이 생각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빨간 저 신호등에서 왔나요? 아니죠. 그러면 나한테서 온 거예요? 그럼 빨간불 보기 전에도 빨간불이지 이래요? 어디서 왔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 온지는 알 수 없고 인연만 맞으면 문득 생겨나 버리는 이 생각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생각 하나도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모든 생각의 구조를 설명한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께 그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경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그대로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여기에 사탕이 있고요. 그리고 사탕 앞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혀가 있었죠. 네. 혀가 정확한 답이죠. 맞죠. 예. 이렇게 두 개가 탁 만났어요. 그랬더니 중간에서 뭐가 나왔죠? 그렇죠. 정답이에요. 아, 이거는 이 사탕은 초콜릿 맛이구나. 맛이구나. 라는 생각. 그렇죠.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여기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생각도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감각적으로 느끼는 생각하고요. 옛날에는 우리 되게 재미있게 잘 살았는데 하는 생각하고요. 생각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한 가지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이자고요.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게요. 자, 사탕하고 혀하고 만나서 초콜릿 맛이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 세 가지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이 앞으로 저하고 한 80년 공부를 더 하시잖아요. 그럼 80년 내내 이 그림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탕, 혀, 맛이구나.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생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맛이구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생각은 분명히 둘이 만나기 전에는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남과 동시에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났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걸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느 창고에 있어서 꺼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조건을 따져보니까 사탕이라는 것과 내 혀가 만났을 때 나오더라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 가능한 이 세 가지, 사탕과 내 감각, 혀와 그 다음에 맛이구나라는 생각, 확인 가능한 이 세 가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불교라는 가르침이. 이 세 가지가 딱 드러나는 순간을 우리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언제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이잖아요. 사탕 맛이 언제 느껴져요? 지금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의 구조냐면요. 지금이라는 시간의 구조예요. 지금이라는 순간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앞에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중에 하나예요. 사탕이. 맞죠?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 여러분 앞에 대상이 되는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느끼고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나는 뭘까요? 네? 육군. 뭐라고요? 감각인 거예요. 우리는 감각이 없어지면 나라고 할 게 없습니다. 세상을 느끼는 주체가 감각이잖아요. 세상을 느끼는 주체. 바꿔 얘기해 볼까요? 세상을 감각하는 주체. 우린 그걸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거짓말인 게요. 우리는 아무거나 다 나라 그래요. 우리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일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뭐라 그래요? 너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나라 그래요. 세상의 일부를 나라 그래요. 그리고 감각. 아우 따가워. 아우 뜨거워. 누가요? 내가. 그때는 이걸 또 나라 그래요. 근데 좀 있다가 아유
나이를 그렇게 먹은 놈이 그것도 못 참어? 이러면 갑자기 자존심이 팍 상해요. 그때는 뭘 나로 삼은 거예요? 이거 봐요. 아, 선배님 이번에는 이 일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조용히 해 너. 시키는 거나 해. 기분이 어때요? 왜요? 내 생각이 무시당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나라 그러고 사세요?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 한 번도 내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어요. 알려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셨어요. 세상과 내가 나라고 맨날 얘기하던 감각이 만난 장면이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보만 스님의 뭐 그렇게 좋지 않지만 보만 스님의 색깔이 앞에 있고요. 너무 그렇게 심하게 긍정을 별로 좋지 않다니까 색깔이 앞에 있고 그 색깔을 바라보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렇죠.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색깔이라는 세상 대상과 그거를 바라보는 내 눈이 만났어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보인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맨날 보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의 원리가 이거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사탕이란 말을 제가 지우고 세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을 느끼는 감각과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나오는 생각을 정리를 해놨어요. 개수를 몇 개인지 가지수를 감각에 따라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첫 번째 뭐가 있죠?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의 종류 첫 번째. 그렇죠. 세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형태는 색이 없으면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오? 저하고 바꿔서 강의하셔야 될 분이 많은데 오늘. 색, 그 다음에 소리. 제가 이렇게 쓸게요. 색성. 그 다음에 향. 맞아요. 향기. 향. 그리고요. 쭉쭉 불러보세요. 그렇죠. 맛, 미. 그 다음에 촉, 감촉.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세상, 나의 대상이 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네? 법. 법이 뭐죠? 설명을 하자면 의미. 아, 좋아요. 보만 스님이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씩 웃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색깔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색깔만 보여요, 거기서? 뭐가 느껴지죠? 어떤 의미? 내가 웃고 있으면 지금 보만 스님은 기분이 좋으시구나 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이 마지막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색깔에 섞이는 거예요. 법이 소리에 섞여서 아유 잘한다 잘해 잘났다 이게 칭찬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거? 똑같은 소리인데 소리에 법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욕할 때 재주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법을 기가 막히게 섞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지는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을 섞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에도 법을 섞어요. 그죠? 그리고 맛은요? 맛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감촉. 네. 제가 고사님한테 반가워요. 그리고 등을 툭툭 쳤는데 내가 말로만 반갑다 그러면 별로 반갑지도 않아 성의가 없이 대충 치고 갔어요. 그럼 고사님 기분이 어떻게? 좋아요? 안 좋죠? 내가 반가워 그리고 똑같이 어깨 툭툭 치고 갔는데 왜 기분이 안 좋지? 법이 섞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우리는 느낄 줄 아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건 눈, 코, 귀, 입이 아닌 거예요. 보통 그거를 우리들은 마음이라 그래요. 사실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음이라 그래요. 어떻게 느껴? 에이, 이심전심 마음으로 다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 6가지의 세상이 있다면 6가지의 세상을 감각하는 거는 몇 종류가 있겠습니까, 보살님? 하나씩 해볼까요, 그러면? 색깔을 느끼는 건 뭐죠? 시각, 눈이란 말이에요, 눈. 이것도 제가 한문으로 읽어야 되니까. 안. 그리고 소리를 느끼는 건요? 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네, 비, 코비예요. 그리고요, 맛은 설. 감촉은요? 피부잖아요. 그걸 신이라 그래요. 몸 신자를 써서 신. 그다음에 법은 의, 뜻 의자를 써서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부사님 말씀하신 오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감은 뭐예요? 안이, 비, 설, 신이 오감이에요. 네, 시각, 이거는 뭐죠? 청각, 그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 그죠? 이렇게 5가지가 우리의 감촉이라고 우리의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법을 느낄 줄 아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6개예요. 맞습니까? 네. 이거 말고 감각 또 있다나 손 들어보세요. 나는 초음파를 듣는다. 아니 초음파도 소리잖아요. 나 또 있다. 감각. 있으세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세상 6개. 그 다음에 세상을 느끼는 감각 6개. 그러면 이 2개가 만났을 때 아까 뭐가 나온다 그랬죠? 생각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색깔과 눈이 만나면 무슨 생각? 보인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소리와 귀가 만나면 들린다라는 생각. 그리고 향기와 코가 만나면 그렇죠. 냄새가 난다, 향기가 난다라는 생각. 이렇게 하면 생각의 종류는 몇 가지겠습니까? 6가지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세상 6가지, 감각 6가지, 그 다음에 생각 6가지. 6개, 6개, 6개. 합치면 몇 개? 18가지. 온 우주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18가지를 벗어난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을 하셨던 아함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어떤지에 대해서. 이게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문제는 한 얘기를 또 하시고 한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요. 왜냐하면 만나는 논마다 질문을 하니까. 그죠? 좀 전에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면 어떡해요? 야, 그 쟤한테 물어봐.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또 얘기를 하셨겠죠. 겹치는 부분은 많지만 어찌됐든 이걸 정리하면 18개다. 그래서 요걸 이름을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가지 3개다. 그래서 18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19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없죠? 그럼 이 18가지만 모두 통달하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면 거길 가도 18가지. 그러면 천상이 있다면 거기 가면 몇 가지겠어요? 18가지. 여기는 18가지.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몇 가지였겠어요? 이 세상이 18가지였어요. 그러면 모든 우주가 다 이 법칙 안에 들어와 있더라라는 온 우주의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시게 돼요. 첫 번째 뭐냐면 그러면 세상, 감각, 생각이 나눠져 있다면 세상에 대한 법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불경에. 있어요. 세상은 어떤 것이고 특성은 뭐고 재료는 뭐고 어떻게 돌아가며. 근데 지금 오늘날의 과학, 이제 현대 과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있을 때만 얘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제가 그 양재동에 어떤 불자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그분이 아예 전공이 그쪽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제가 과학자는 아니니까 그냥 귀뚱으로 듣고 잊어버리세요. 아인슈타인이 정립해 놓은 물리학은
그 근간이 뭐냐면 제가 아까 들은 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간이 뭐냐면 물질 세계라는 것을 인정해 놓고 물질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 위에 그 기반 위에서 물리학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 물리학이 스스로 어떤 모순을 지적하냐면 물질이라는 것은 보는 자, 관찰자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달라지더라 이 얘기예요. 그게 양자 물리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물질로 보이고요. 내가 안 보면 파장인 거예요. 떨림인 거예요. 근데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해요. 그분이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겠어요? 금강경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기뻐지신 거예요. 야,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구나. 이 불교라는 가르침은. 큰 스님 법회를 몇 번 들으셨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해해보면 그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소, 근본, 근원이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앞에 대상을 분석해 나가는 과학자들의 시초였던 거예요. 그분들이 잊어먹고 있는 게 뭐냐면 꿈속의 세계가 꿈꾸는 자가 없는 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꿈에 내가 꿈을 꾸는데 꿈속의 세계는 반드시 누가 있을 때만 있죠? 꿈꾸는 자. 내가 있을 때만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감각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제가 증거를 바로 대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저희 큰 스님이 예를 드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소리가 다 사라졌다고 치자고요. 소리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뭐에다 쓰냐고 물어보면 소리로 못 물어보니까 수화로 하든 글씨로 쓰든 어찌됐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손잡이입니까? 뭐에다 쓰는 거죠? 소리가 없어요. 귀라는 이름이 남아있을까요? 그러면? 없어지죠. 소리가 사라지면 귀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귀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색깔이 사라지면 이건 어디다 쓰는 거죠? 이거 둥그런 거? 빼서 구슬치기 합니까? 색깔이 사라지면 눈이라는 이름도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정전되거나 아니면 깜깜한 데 들어가갖고 눈 감아서 떴다 해보셨죠? 왜 해봐요 이거? 왜 해보죠?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눈을 떠도 안 보여. 감아도 안 보여.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눈이라는 생각을 느낄 수, 과연 눈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눈이라는 감각이라는 것은 감각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존재할 때만 내 감각이 비로소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눈, 코, 귀, 입을 만들어준 게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눈, 코, 귀, 입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귀를 틀어막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법칙을 알고 생각해 보면 듣기 싫은 소리가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만들어주고 있어요. 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없어져도 이게 없어지고요. 또 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은? 못 봐요. 색깔이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 거예요. 색깔은 어디에만 있냐면 눈 안 먼 옆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색깔이. 색깔이 없어요. 소리도 없고. 왜요? 닫았으니까. 닫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으면 색깔이 이 앞에 있지만 못 본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증거를 대볼까요? 왜 아예 있는데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아니 저기 운공고사는 보잖아요. 눈 뜨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럼 세상에 색깔이 있을까요? 색깔은 눈을 뜰 때에만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색깔을 못 보는 게 아니고 색깔이
사라지는 거예요. 색깔은 반드시 눈과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6가지와 감각을 이루는 6가지가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색깔하고 눈이 만나면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얘도 껴줘야 돼요.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데 저 어렸을 때 그거 해봤거든요. 할머니하고 살았는데요. 저 유치원 때예요. 근데 일요일 날 아침에 만화를 했었나요? TV에? 그죠? 그러면 일요일 날 아침에 저희 이제 조부모님들이 장사를 하셨어요. 그때 음식점을. 그러니까 일요일은 문을 안 여셨거든요. 그러니까 늦잠을 모처럼 주무시는 때잖아요. 근데 그때가 8시인가 그때 만화가 나와요. 근데 그때까지 안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던 분이 안 일어나시잖아요. 저 할머니 옆에서 잤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 저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 주무시면 이렇게 앞에 하고 쳐다봐요. 그래놓고 눈을 이렇게 열어봐요. 안 해보 저만 그래요? 애기들 많이 해보잖아요, 그죠? 저 6살 때예요. 갑자기 할머니 죽었나? 할머니 돌아가신 거 안 일어나시면 어떡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이 선명하게 나요. 그래갖고 할머니 주무시는데 눈을 이렇게 열어봤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머니 눈을 이렇게 열잖아요. 괜히 미안해지네 지금 이야기하니까. 눈을 열면 눈동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탁 열었는데 아이 눈부시다 눈 닫아라 이러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할머니 지금? 안 보이죠? 왜요? 분명히 눈도 열려 있고 눈앞에 색깔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여요? 주무시니까. 주무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눈 뜨고 있어도 몰라요. 여러분 저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네, 저 보고 계신데 잘 보세요. 다 보고 계십니까? 요 단추 보셨어요 요거? 안 봤죠? 이건 뭐냐면 내가 보고 있어도 집중하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지 눈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있을 때도 그런데 딴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욱이 잡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과 감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해주는 또 하나의 나라는 겁니다. 이게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세상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느끼는 감각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한 몸이 아니고 이 생각까지 합쳐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은 나머지 둘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색깔이 없어요. 이 세상에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대답 잘했죠? 눈이라는 것도 못 느껴요. 그러면 색깔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안 보인다 이 생각이 나겠죠. 적어도 보인다라는 생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색깔이 없어지면. 그럼 눈이 없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예, 눈이 없어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다 대답했듯이 잠들어 있는 자한테는 세상이 있겠어요? 감각이 있겠어요?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보만 스님이시구나 라고 하나의 생각이 일어났다면 이미 그 생각을 일으킨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뭐와 뭐요? 그렇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막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나려면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감각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기억 속의 물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어저께 그때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 그 사람. 누구를 만났는데 목소리가 너무 멋있더라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기억 속에 있는 색깔과 소리가 나의 대상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 하나를 일으키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하고 있더라 이미.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18가지를 정리해 드리는 게 오늘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까? 정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과연 이거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슴 절절히 느끼게 할까? 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자지 않고 이걸 듣게 만들까? 없는 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시면 내가 자고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네, 99% 성공이에요. 자, 이렇게 18가지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2번 이루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이루는 재료가 뭐냐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하려면 이것도 1시간짜리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뒤에 이 얘기가 또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상을 이루는 재료가 아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세상에 대한 분석하고 이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커요. 어느 부분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요. 내 앞에 있는 전화기를 만약에 분해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볼트를 풀고 플라스틱을 열죠. 그래서 부속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부속만 분해할 게 아니고 부속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분해해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플라스틱을 분해하기 시작하죠. 쇠 조각을 분해하고. 근데 이 불교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해봐 그랬더니 이걸 풀러서 플라스틱 몇 그램, 쇠 몇 그램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화기는 색깔로 되어 있고요. 전화기는 소리로 되어 있고요. 봤죠? 전화기는 냄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차이가 분명하죠, 그죠? 네, 물질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느껴지는 현상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금이니 은이니 하는 이 순수한 물질들에 대한 개념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세상은 금도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쇠로 돼 있고 뭐 유리로 돼 있고 우리가 알듯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알듯이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왜 색깔, 소리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화합된 거예요. 화합. 이 화합이라는 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서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TV에서 TV 아닌 거 빼면 TV가 어디 있느냐. TV에서 TV 아닌 거 다 빼보세요. 버튼은 TV 아니잖아요. 빼요. 플라스틱 TV 아니죠. 옛날에는 안테나도 있었는데 그죠? 안테나도 TV는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 TV가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하니까. 그럼 빼요. 다 빼요. 그럼 과연 TV가 뭐냐? 이게 제가 여러 번 저번에 설명드렸죠. 밀린다 왕문경의 수레의 비유, 그죠? 예, 수레에서 수레 아닌 거 다 빼십시오 하고 왕한테 스님이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다 빼니까 수레가 어디 갔죠? 없어졌어요. 그러면 수레한테는 수레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화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레 아닌 게 모여서 수레가 되고요. TV 아닌 것들을 모아내고 TV가 됐고요. 자동차 아닌 걸 모아내니까 자동차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예요. 전화기 아닌 것들을 갖다 모아놓으니까 우리는 이거 이름을 전화기라 그래요. 여러 가지가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가 모여서 그것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낸 것을 화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화합은 모인 거잖아요. 그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져요. 예,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 육신은 모인 거겠습니까? 원래 있던 거겠습니까? 모인 거예요. 뭘로? 재료가 뭐예요, 보살님? 피, 근육, 뼈 이런 거를 만드는 재료 말이에요. 너무 놀랍게도 보살님이 아까 드셨던 밥이 그 재료예요. 그죠? 밥상에 있는 밥 말이에요. 그거 나예요, 남이에요?
그죠? 나뉘죠. 근데 씹어갖고 생각한 다음에 열로 붙으면 뭐라 그래 이거? 나의 일부. 응, 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건 누가 모여서 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 아닌 정답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무아를 설명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몸도 마음도 다 내가 아닌 것들을 모아서 나라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합법이라는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화합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화합되기 이전으로 흩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세상을 이루는 재료의 특성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에 3번 감각의 실제적 모습. 그 다음에 감각이잖아요, 이제. 네. 요 감각의 실제적 모습. 감각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것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써먹고 있는데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 정신이라는 오묘한 이 작용인데, 여러분 지진계 아시죠? 지진계. 지진이 나면은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늘로 그림을 그려서. 그 지진계가 뭐 복잡하게 생긴 것도 있지만 원리는 어떤 거냐면 실에 추가 매달려 있고요. 끝에 바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밑을. 그죠? 그러면 이 추가 땅이 흔들리면 추는 움직여요? 흔들려요? 고정되어 있죠. 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예. 고정되어 있고 땅이 흔들리면 종이가 움직이면서 그려지는 거. 이게 지진계의 원리잖아요. 맞죠? 이 원리.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은 신문지에 그립니까? 백지 위에 그립니까? 백지 위에 그려요. 그러면 백지 위에는 점 하나만 찍어도 잘 보이는데 신문지는 안 보이죠, 잘. 우리가 맨날 써먹던 원리. 이 원리 속에서 우리는 감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난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눈이라고 하는 거에 처음부터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색깔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겠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색깔을 인지하는 눈에는 색깔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없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다른 색깔을 인지할 수 있어요. 돌멩이를 하나 던지는데 물이 고요하면 어디에 떨어졌는지 바로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근데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물이. 거기 돌멩이 던지면 알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색깔을 우리가 인식하려면 우리의 눈, 감각기관에는 아무 색깔이 없어야 바깥에 있는 색깔이 명확하게 비춰지고요. 우리의 귀는 본래 무슨 소리가 있죠, 귀에? 네, 지금 즉석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 귀에 무슨 소리가 있지? 지금 떠드는 건 저 보만 스님 소리는 저 밖에 있는 거니까 빼고 내 귀에 원래 무슨 소리가 있지? 밖에 소리 말고 내 귀에는 무슨 소리가 있을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도 막상 그 귀에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고요한 거예요. 코는요? 코에는 뭐가 없어야겠어요? 냄새가 없어야 다른 냄새를 인식할 수 있는 건강한 콩어예요. 혀도 마찬가지고 감촉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느낌도 안 나야 무언가 딱 닿을 때 느낌이 바로 나는 거예요. 손이 저릿저릿해봐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감각이라면 그 감각은 색깔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는요? 네, 냄새, 맛, 감촉, 뜻 다 없어야 올바른 감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감각의 실제적 모습.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감각은 어떻다라는 얘기죠? 네? 투명하다. 아, 좋습니다. 감각은 투명하다. 불교용어로 청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투명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것은. 그러면 감각은 투명하지만 감각에 비춰진 세상은 어때요? 끊임없이 생멸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내 눈에는 색깔이 없는데 눈에 비춰진 색깔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쪽은 화합된 거기 때문에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해요.
멈추어 있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감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합돼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무상, 없을무, 항상할 상자, 항상 고정돼서 머물러 있는 적이 없었다고, 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월이 무상하다 그러면 되게 아쉽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 소리가 아니고요. 멈추어져 있는 적이 없으면 무상하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잖아요. 감각은. 얘는 항상 어때요 그러면? 항상 멈춰 있잖아요.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투명한 감각은 뭐라 그러냐면 항상법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이쪽 세상은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한다 그랬죠. 그러면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생멸법. 그러면 반대로 생멸법의 반대는 상주법. 경북 상주가 아니고요. 항상할 상자에 머무를 주자.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세상과 감각은 분명히 한 세트잖아요. 그죠? 눈과 색깔은 한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모였다 흩어지고를 반복하는 데다가 한 번도 멈추어 있는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와 한 세트인 한 몸인 반대편인 감각을 보니까 얘는 항상 투명하고 항상 멈추어 있고 움직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몸인데 양쪽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맞죠? 언제 그렇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색깔은 변해가요. 변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거 보는 여러분의 눈은 변할 수가 없어요. 색깔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반대인 이 두 가지의 성질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서 그 둘이 마주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모습. 이거를 불교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즉법.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지금 이 순간이 상즉하고 있는 순간이다. 네. 이게 세상과 감각이라는 거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생각의 탄생. 이제 이 두 가지가 마주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 생겨나는 게 있어요. 뭐가요?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움직인 적이 없는 여러분 감각이 딱 만나니까 그때 비로소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 생각이라는 걸 얘기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 생각이라는 게 이 둘이 만났을 때 생겨난다는 건 여러분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도 들어있지 않았고요. 내 감각 속에도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몰라요.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만났을 때만 생겨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생겨났냐고 꼭 물어봐야 돼요. 재료가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것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잖아요. 생각이 어떻게 생겨났냐는 것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만났을 때만 생겨나는 거지 사실은 생처, 생겨난 곳과 멸처, 사라진 곳을 알 수가 없다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박수를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아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손에는 소리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허공에도 소리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찌됐든 만나면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박수를 쳐서 소리를 내기 이전에 박수 소리가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죠? 있는 걸 어디서 끄집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손바닥 어딘가에 그 소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딪혔을 때 개가 튀어나온다고 얘기하면 말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가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부딪혔을 때, 인연되었을 때만 소리가 생겨나는 거라면 이 소리라는 건 원래 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소리 없던 자리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소리 없던 자리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어려워요? 어렵진 않죠? 네. 박수 소리가 없던 자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네, 박수 소리가 나와요. 원래 소리가 없던 자리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불교에서 생겨난 자리와 사라진 자리를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소리는 소리 없는 데서 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결론에 다다르는 겁니다.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소리는 소리 없는 데서 나온다면 생각은 생각 없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지금 당장. 자, 보세요. 딸기. 어디서 나왔어요? 그 생각? 지금 생각하셨죠? 어디서 나왔죠? 그 생각이? 딸기라는 생각 안 하던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불교 용어로 바꾸면 모든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무념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념에서. 무념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더라. 모든 생각의 고향은 무념이었더라. 아, 나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보살님 때문에 행복하면 보살님만 옆에 있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시집장가 가셨잖아요.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행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나는 한수가 생각하면 보면 그냥 속이 상해갖고 못 살겠어. 그러고 맨날 속상해 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해 한다고 생각하고 이분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 안 보면 속상한 생각 영원히 안 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생각의 근원을 잘못 찾은 거예요. 행복이라는 생각의 근원을 보살님한테 찾고 미움이라는 생각의 근원을 거사님한테 찾으니까 버리고 갖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움이든 행복이든 어디서 나온다고요? 무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던 자리에서. 소리는 다 어디서 나와요? 소리 없던 자리에서 나와요. 이거 봐요. 없는 데서 나왔잖아요. 방금 소리 없었잖아요.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있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라면 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있음은 고향이 어디냐면 없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생각 없던 자리에서 난 거고요. 더 가까이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기 직전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이제 요 세상과 감각이라는 얘기를 다 했으니까 생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생각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무념.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생각은 없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파도는 파도 없는 바다에서 일어나고요. 소리는 소리가 없는 정막에서 나오듯이 생각은 무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제 생각이 일어났다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생각을 일으켜주는 생각이 없던 자리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질문을 바꿔볼까요? 만약에 제가 박수를 쳤어요. 그럼 보지 않아도 박수를 쳤으면 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똑같아요. 그러면 따라다니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한테는 생각 없는 자리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우리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데 생각이? 그렇죠. 없는 데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돼. 그러면 이 무념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아무 때나 하잖아요. 박수를 아무 때나 칠 수 있듯이. 그러면 아무 때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항상 무엇이 따라다니고 있다고요? 무념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대승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를 이 생각 없는 자리 있죠? 이걸 용어를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용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생각 없던 자리를, 이 무념의 자리를 열애라고 표현을 해요. 약사열애, 그래서 돈 올려놓고 절하면은 병 낫게 해주는 그게 아니고요. 열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열애에서 이거는 법칙이에요. 아직 현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생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무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 탁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아, 비슷했어요. 그렇지. 여기서 열애에서 생각이 되면 그거를 부처라 그래요. 근데 깨달음, 왜냐하면 불, 즉, 각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는 곧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이라는, 아 그렇구나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하나의 부처님이 탄생한 거예요. 불교에서 그렇게, 경에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갑자기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처의 수준이 너무 하열하잖아요. 그럼 이름이 바뀌어요. 부처에서. 뭘로? 그렇죠. 그 이름만 바뀌는 거지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한 놈이에요. 작용은 한 놈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 따라서 부처라고 이름할 수도 있고 중생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중생, 생각, 우리의 하나의 생각이 뿅 하고 태어나려면 태어난 자리는 생각 없던 자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열애가 무념이고 우리의 생각, 중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각을 만들어주는 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 전에 다 졌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름이. 왜 봄에 피는 하얀 꽃 뭐라 그러죠? 큰 거? 꽃 큰 거? 목련. 네, 목련이 자색 목련이 있잖아요. 자줏빛. 그죠? 근데 목련이 어디서 크죠? 뿌리를 어디다 두죠? 땅에 두죠. 땅에서 자란 목련이 꽃을 피웠어요. 땅에 자주색이 있어요. 근데 목련의 자주색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죠. 대답하려면 없던 곳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어디서 왔지 색깔이? 저 옛날에 저 어릴 때 그 의문이 있었어요. 저 유치원 때인데 그 유치원 저는 어린이집을 2년을 다녔거든요. 그 어린이집 앞에 그 덩굴 장미 있죠. 그걸로 이렇게 담을 장미로 이렇게 감아놓고 키웠는데 여름에 꽃이 피잖아요. 빨갛게. 근데 어릴 때 그 미끄럼틀 밑에서 이렇게 앉아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땅에는 빨간색이 없는데 모래밭이었거든요. 운동장이니까. 땅에는 빨간색이 없는데 땅에서 자란 장미는 어떻게 빨간색을 내죠? 어디서 갖고 온 거죠? 그 빨간색은? 저는 그걸 몰랐어요. 마치 어디엔가 있다가 그게 이렇게 갖고 와야지 빨간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빨간색을 장미가 흡수해서 이렇게 빨간색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없던 곳에서 온 거예요. 맞죠? 이렇게 분명히 실체는 없는데 장미에 빨간 꽃을 피우고 목련의 자줏빛을 피워낼 줄 아는 법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가지를 잘라내도 그 가지가 잘라졌으니까 거기선 가지가 안 나와야 되는데 가지가 또 나오잖아요. 그거는 가지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무의 주인은 나무의 이파리를 피우고 꽃을 피울 줄 아는, 물을 끌어당길 줄 아는 나무에 보이지 않는 법칙, 힘. 그게 진짜 나무잖아요. 맞죠? 그 힘만 남아있으면 가지를 아무리 자르고 뿌리를 잘라도 나무가 죽어요, 살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나무의 진짜 생명인 거예요. 법칙. 그게 뭐냐면 이 열에 없던 곳에서, 꽃이 없는 곳에서 꽃을 피워낼 줄 알게 되는 법칙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좀 깊이 들어간 거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열애에서 부처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부처를 만들어주는 게 보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의 생각을 여러분이 일으키려면 생각은 부처님이고요. 그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법칙은 보살이에요. 그러면 보드마카가 여기 있네요 라는 부처님이 태어났으면 얘를, 이 부처를 만들어준 보살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드마카라는 하나의 펜을 보고도 우리는
불보살이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불보살이 없는데 함께 다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열애와 보살과 부처가 다 작용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웃는 생각이든 우는 생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미 보이지 않는 힘들이 다 작용을 한 거예요. 법칙들이. 그게 바로 이 무념이라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을 하나 하셔야 돼요. 뭘 선택하냐면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를 나로 삼을 거냐 아니면 바다를 나로 삼을 거냐.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한테는 끊임없는 생각이 일어나는데요. 생각을 중생을 나로 삼을 거냐 아니면 그 생각을 일으키는 무념을 나로 삼을 거냐. 어떤 거 하실래요? 결과를 알려드릴까요? 생각을 나로 삼잖아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생각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사라져요. 만약에 행복한 걸 나로 삼잖아요. 아 너무 좋아 이걸 나로 삼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가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난 기쁘고 싶은데. 그죠? 생각을 나로 삼으면 생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평생 생각만 나로 삼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생각, 기쁜 생각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생각이 일어나려면 생각은 어디서 온다고요? 무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고향은 무념이고 부모는 무념이었던 거예요. 생각 없던 자리가 진짜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 무념이라는 얘기 하나 하려고 지금 1시간 넘게 떠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념이 본래 내 모습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면 뭐가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아까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한 게 생각이 일어났다면 무념은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안 따라다닙니까? 그거 여쭤봤죠. 그럼 생각이 있을 때 무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 있어요. 근데 생각을 없애야 무념이 됩니까?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생각의 재료가 뭐죠, 그러면? 없는 거예요. 무념이에요. 무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각의 재료는 무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생각 좀 줘보세요. 그럼 못 줘요.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생각의 근원, 태어난 곳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생각을 이리저리 바꾸려고 그러고 이 생각은 좋고 저 생각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이 불교 심리학이잖아요. 여기서는 우울함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막 과도하게 신나서 날뛰는 거 있죠. 이런 모든 생각들을 이쪽 생각은 하지 말고 이런 건 좋으니까 이쪽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할 거면 제가 이거 만들지도 않았어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모든 생각은 다 무념에서 비롯됐다. 그럼 모든 생각의 재료는 무엇이냐? 뭐죠? 무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달라가면 못 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각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념으로 돌아가요. 아까 그랬죠. 생처와 멸처가 어디냐고. 둘 다 무념이에요. 무념에서 생겨났다가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무념으로 돌아가요.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큰 하나의 이 무기를 얻으신 거예요. 어떤 무기냐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 생각 어디서 왔죠? 누가 뭐래도 그건 확실해요. 아무리 힘든 생각도 생각 없던 자리에서 나온 건 100% 맞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무상법. 무념에서 생겨났으니 반드시 무념으로 돌아갈 거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생각은 생겨났으니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이든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생겨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없어진 거를 괜히 붙잡고 있지도 않아요.
생겨나고 없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류. 들 입자에 흐를 유자. 금강경 보면 성인의 4단계가 있죠. 제일 처음 뭐죠?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 중에 첫 번째 수다원 과에 들었다. 성인의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수다원에 들면 그것을 입류, 흐름에 든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생각이 없던 곳에 서서 없던 곳으로 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는 어떤 생각이 내 앞에 펼쳐져도 거기에 절대로 끄달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생각은 내가 둬도 보내지 않아도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재료는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럼 모든 생각이 일어난 무념,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그 자리가 내 본래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이 큰 무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힘든 마음이 생길 때마다 가만히 오늘 들은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생각이 좀 전에도 있었나? 이 힘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생겨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럼 이 생각 어디서 왔지? 생각 없던 데서.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생각 없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는 임류에 들었다. 임류라는 성인의 단계에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5번. 생각이 없는 상태는 진정 행복할까? 요거는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이었어요. 생각을 내려놓고 무념무상에 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불교를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생각이 없으면 행복할까?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너 돌부처 되려고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돌부처가 행복할 것 같아? 너가 행복할 것 같아? 네. 생각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 말이야.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두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슬픈 생각을 때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슬픈 생각은 내가 없애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간과 함께 어떻게 돼요? 무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흔적도 안 남아요. 그러면 신나는 생각은요? 그것도 흔적도 안 남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은 생각을 더 이상 나로 삼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을 나로 삼지 않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내 앞에, 무념이라는 내 앞에 생각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로 삼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서현보살님을 보고 참 반갑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현보살님이 반갑다라는 그 생각이 나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내 앞에 반갑다라는 생각이 보살님을 만나니까 생겼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나서 여러분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마왕 파순이 군대를 몰고 오죠. 그죠? 그래놓고 물어보잖아요. 부처님한테. 당신이 깨달은 바가 정말 진리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왕 파순이 어디서 갑자기 뿅 나타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깨달음을 얻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은 이게 진짜 진리가 맞을까? 이 생각 방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뿅 나타났죠? 그 생각을 부처님은 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나라 그래요. 그 생각을. 그죠? 내가 진짜 이게 맞나? 하고 있는 이 고민을 우리는 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처님은 마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앞에 대상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왕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이 법은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 증명하고 땅이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왼손바닥은 하늘을 가리키고 오른손바닥은 땅을 가리킴으로 해서 마왕을 물리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마왕이 뭔 죄를 져서 걔를 내쫓아요?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항복받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리가 맞을까? 라는 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처님한테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앉아있는 거를. 항마 촉지인. 그렇죠.
마왕을 항복받고 촉지, 땅에다 손을 갖다 댔다고. 항마 촉지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모양을. 네.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에만 나오는 이 수인이에요. 이렇게 왼손은 하늘, 오른손은 땅,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봤죠? 예, 이게 부처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내가 아니라 생각으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이래서 이 수행법의 일환으로 이제 관찰, 바라보는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한테 방금 전까지 없었던 생각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라보냐면 바라본다는 거는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앞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처음 적은 요 한문 있죠? 요거 설명드리고 오늘 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쉬워요. 보살은 이거 어디 나온 경이냐면 유마경이라는 경에 견아촉불품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말입니다. 보살은 비록 숫자예요.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비록 이게 무슨 자인 줄 아세요? 몰자예요. 그죠? 몰. 예. 근데 이게 여기하고 지금 대꾸가 되는 거거든요. 이 두 문장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꾸가 되는 게 뭐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멸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멸이라고 안 하고 몰이라고 한 이유를 아세요? 찾아보면은요. 그렇죠. 수면 아래로 가라앉다는 침몰했다라고 할 때 쓰는 몰자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 딱 일어났어요. 저기 보니까 물병이 4병이 있네? 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분명히 없던 곳에서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4병이네? 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 생각은 찰나도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가죠? 완전히 사라지나요? 완전히 사라지는데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이 모양을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경에서 물은 곧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땅은 뭘 얘기하고 불은 뭘 얘기하고 물과 바람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근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불경에서 물이 나오면 기억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유가 뭐냐면요. 물은 흐르잖아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건 선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의 능력 때문에 그 일보단 그게 먼저였어 라고 알게 되는, 다시 얘기해서 세월의 흐름을 아는 것은 우리의 기억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불경에서 기억은 물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비록 가라앉아서 기억 속으로 가라앉아서 사라져버린다고 해도 라는 의미예요. 무엇이? 생각이. 네, 그렇게 사라진다고 해도 아니 불자에 다할 진짜죠. 그럼 해석해 볼까요? 다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소진돼서 끝나지 않는다. 무엇이? 선한 근본이. 착한 근본이 생각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것도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불경에서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선과 악 중에 악은 불교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건 맞고요. 이건 틀려요. 이걸 악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은 뭐냐면 맞고 틀림이 없는 애기 같은 마음 있죠. 그걸 선이라고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생각이 일어나서 A와 B는 이러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관계는 어떻고 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경에서는 악이라 그래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악은.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하잖아요. 그걸 착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별하는 자리겠어요? 분별의 이전 자리겠어요? 분별의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근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 설명했을 때 무념에서 중생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생을 선과 악에 비유하면 뭐겠습니까? 악이에요. 그러면 중생을 만들어낸 무념은 뭐겠어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은 어디서 비롯돼요? 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비록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기억 속으로 시간과 함께 사라진다고 해도 선한 근본, 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념까지 완전히 소진돼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무념에서. 근데 무념이 안 사라지면 생각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다 사라져. 아무리 행복했던 순간도 사라져. 나 그럼 무슨 의미로 사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질지언정 행복을 만들어냈던 선한 근본, 무념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념에서 행복이라는 생각은 또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생각이 사라져도 이 착한 선한 근본까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록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반대 얘기겠죠? 안입을, 이거는요, 길장. 그럼 해석하면? 그렇죠.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고. 뭐가요? 모두 제 악할 자예요. 모든 악은 뭐라고요? 중생, 번뇌, 생각. 이 모든 생각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요. 비록 생각이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 곧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라졌다고 해도 그 생각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법이 누구한테 있냐면 여기한테 있는 거예요. 보살한테.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뭐냐면 여러분한테 생각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근데 그 능력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려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생각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무념이에요. 생각이 없는 데서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얘기할 수가 없고, 단지 표현하자면 저 잠들어 있을 때요, 이렇게 대답하면 비슷할까요? 근데 어찌됐든 그 생각이라는 놈이, 무념이라는 놈이 생각을 딱 만들어냈는데, 이 생각이라는 놈은 특징이 뭐냐 하면 만들어지자마자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는 생각을 나로 삼았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 슬픔이라는 생각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하고 바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을 나로 삼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생각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무념이 본래 내 모습이었다라는 걸 아는 자라면 내 앞에 어떤 생각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해도 흔들림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생각은 만들어진 거고 곧 사라질 놈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왔지만 사라진다고 해도 다시 또 나와요. 무념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비록 고민이 여러분한테 고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고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길게 가지 못한다고.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라는 건. 자, 그러면 즐거운 생각이든 슬픈 생각이든 또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또는 생각이 사라졌구나 라고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은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생각이 생멸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보는 놈은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요. 너 지금 상태 어때? 너 무슨 생각했어? 저 고민이 있어서 좀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이거는 내 우울함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본 거잖아요. 봤으면 그거는 내 앞에 있는 대상이에요. 나는 우울함을 본 놈이지 우울함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매 순간 바뀌는 생각을 나로 삼았기 때문에 계속 혼동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날은 고선님 아까 얘기하셨더만 어떤 날은 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아파트 투자하려고 할 때 내가 재개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우울해. 극도로 우울해져요. 왜요? 카드가 쫓아오거든요. 뒤에. 극도로 우울해지는 이 생각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야, 이거보단 여기가 맞을 것 같아 라는 나의 생각을 존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나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생각은 나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 경에서는 놀이개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고요. 자동차가 있어서 얼마나 편해요. 근데 사고 나면 어때요? 힘들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잘 쓰면 되게 행복한데요. 잘못 쓰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했어요 라고 나의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놈, 그거를 불교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을 만들어내는 놈, 법칙. 여러분은 본래 모습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생멸하고 있는 걸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절대로 아무리 심각해도 머물 수 없고요. 또 아무리 하찮아도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하고 나면 첫 번째 질문이 참 잘 만든 질문이라고 생각하겠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생각은 아군인가 적군인가? 제가 이 질문 왜 했는지 아세요 이제? 생각이 아군인가? 생각이 적군인가? 이루고 있는 놈은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아군, 적군이라는 개념이 마찬가지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놈인가? 나한테. 뭐가? 생각이. 생각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놈인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놈인가? 라고 고민할 때 나는 생각이란 얘기예요. 생각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질문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는 나는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얻으셔야 될 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생각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이 태어난다 아니면 근거 없이 태어난다? 네, 근거가 없이 태어나요. 그냥 내 감각과 세상이 만나기만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뿅 튀어나와 버려요. 그리고 한 찰나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뿅 하고 없어져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이름을 기껏 해봐야 우리는 무념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만났을 때 생겨나는 생각을 나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의 노예가 됐었지만 이제는 무념이라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은 나다 남이다. 그렇죠. 생각을 남으로 보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희 스님들이 하는 수행법이에요. 스님들은 생각을 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나로 삼지는 않습니다. 스님 갑자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올바로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하고 헤어지시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과연 오늘 배운 이 이야기를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보세요. 누구나 생각을 나로 삼고 살아요. 근데 똑같이 생각을 사용하고 살지만 여러분은 생각이 내가 만들어낸 놀이개라는 걸 아시고 그 생각은 반드시 사라져서 없어질 것, 그리고 없어지면 곧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 보시는 눈을 여러분만이 얻게 되신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짧은 시간에나마 제가 드리고자 했던 거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법문을, 이 강의를 여러분처럼 2시간 만에 배웠느냐? 아니에요. 저는 10년도 넘게 배웠어요. 이 얘기를. 왜냐하면 제가 아둔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거를 얘기를 한 번 듣고 다 이해한다? 그러면 저 대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그럼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그릇이라는 것이 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서 딱
원하는 거,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 귀에 쏙 들어온 얘기만 딱 가지고 가요. 그리고 다음에 또 들으면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나? 하고 못 들은 게 또 들리고, 이 시간이 오래 가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립이 돼요. 체계가 잡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드린 얘기는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탁 와서 꽂혔던 본문은 이 중에 몇 개일 거예요 아마. 근데 괜찮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은 모두가 무념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냥 내가 이거 너무 고민할 필요 없지. 왜냐하면 이 생각 어떻게 되겠어요? 무념으로 갈 거니까. 이걸 하나 잡으셔도 되고, 또 아니면 그래 내가 무념이라 그랬지, 그냥 내 앞에 생겨나는 모든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했지, 나는 끝까지 생각을 바라보는 놈이지, 이걸 잡으셔도 돼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탁 그릇에 맞춰서 들어간 한 가지가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평생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이런 시도 자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를 내가 한 번도 안 했구나. 나는 생각의 노예였었구나. 그 사라져버리는 생각을 나라고 끝까지 믿고 붙잡고 있었던 생각의 노예였구나. 이거를 금방 느끼시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어떤 생각도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스쳐서 과거로 지나갈 겁니다. 그게 오늘 생각의 탄생이라는 이 챕터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오늘 2시간 강의를 제가 했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볍게 제목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네, 이 생각이라는 거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그런 학문이 없어요. 심리학이라는 것도 생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언행,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저기 밑바닥에 저변에는 지금 어떠한 심리 상태가 있다라는 분석 정도는 하지만,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생각의 구조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귀한 자리에서 혼자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강의를 들으셨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궁금한 게 있으시죠?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근데 여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서로 질문할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